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가는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현입니다. 네, 운용력님께서 이 시간에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은 월가의 그 어떤 대가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하기 쉽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심플하기 때문이다. 단순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 분들은 아무래도 워런 버핏이니까 전문가니까 간단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 내재 가치를 판단해서 내재 가치보다 낮은 수준의 주가가 있을 때 그걸 사서 제 가치를 받을 때까지 쭉 끌고 나간다는 이 전략. 이것인데 사실 내재 가치 알아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뭐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그걸 좀 찾으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주식을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그 정도의 약간 어떤 내재 가치를 알아낼 수 있는 시간 투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론 주식시장에 상당 기간 오래 있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지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조금 하루 정도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그 내재 가치 알아내는 그런 것까지는 계산을 못 한다 하더라도 이미 HTS 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 정도만 판단을 해도 개인 투자가들이 저는 주식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월가의 대가들 중에서 워런 버핏이 가장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칙 자체가 딱 틀에 박혀져 있거든요. 다른 월가의 대가들, 피터 린치라든가 드래먼이라든가 존 템플턴이라든가 관련 대가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때그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종목들 편입비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 가지고 경기 순환주도 매매를 하고 저가주도 매매하고 그러던 매매를 활발하게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서 발을 돌리면서 종목을 찾는다든가 또 직접 기업 탐방 활동을 좀 다니면서 종목을 발품을 팔아서 종목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대가들이 많이 접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기업 탐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앉아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 충분히 다른 어떤 대가들보다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랬던 부분들이 워런 버핏이 가장 개인 투자가들이 따라하기 쉽고 또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따라하고 싶은 월가의 대가가 워런 버핏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워런 버핏을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게 되면 정말로 쉽구나.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이것저것 정말 어려우면 워런 버핏이 매수한 산업이라든가 종목, 미국에서 매수한 산업이나 종목 중에서 국내 시장과 관련된 종목을 매매를 해봐라. 자, 지난주에 제가 4-5 종목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들 종목들이 최근에 2-3년 동안
다른 종목들 주가 하락 국면에서 200%, 300%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런 또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워런 버핏의 또 투자 원칙과 투자 철학,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매매하는지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 방송에서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과 관련된 책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100억 원 이상이 좀 나와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서점에 가셔서 한번 좀 읽어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지난 시간에 의해서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라고 그랬죠. 현명한 투자가는 기업 분석가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그러면 워런 버핏이 어떠한 저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위해서는 기업 분석을 좀 하는 건데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좀 사는지, 주식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는데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하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워런 버핏이 크게 이제 기업을 고려하는 데서 네 가지를 고려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업 요소와 그 다음에 경영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부분 자체가 이제 재무 요소와 가치 요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업 요인 중에서 워런 버핏이 기업 자체에 있어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단순하고 이해하기, 바보라도 경영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라는 거고, 그리고 일관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자체는 그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에 20년, 30년 동안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을 투자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밝은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뭘로 따지느냐? 그 기업의 독점적인 프랜차이즈라고 했습니다. 경기에 분감하고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시장 점유율 50%, 60% 점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기업 요인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경영 요소와 관련해가지고 CEO의 어떤 경영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CEO가 주주 가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가 그랬던 부분들을 고려해서 투자하시라고 그러죠.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정성적인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을 할 때 정성적인 분석과 그다음에 정량적인 분석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 자체 조금 전에 기업 요인과 경영 요소가 사업 분석과 관련된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숫자와 관련된 정량적인 분석과 관련된 재무 분석입니다. 조금 전에 엉카가 얘기했던 내재 가치 분석 부분도 후반에 좀 나온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부분 자체는 재무적인 요소 중에서 워런 버핏이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 저는 이 부분,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 제가 자기 자본 이익률은 워런 버핏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차례 가장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저는 자기 자본 이익률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도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고 좀 보고 있는 쪽입니다. 자, 자기 자본 이익률은 숫자에 나타났듯이 연간 단기 순이익을 표에 나타났듯이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겁니다. 즉,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하느냐, 자본의 효율성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어떤 기업이 예컨대 자기 자본이, 즉 투자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이 100억이다. 근데 100억 가지고 20억 정도의 연간 이익을 낸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익률이 20%라고 그랬죠.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은 일반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게 되면 은행에 우리가 저금을 한다든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든가 예금 이자율, 정기 예금 이자율 성격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은 결국은 경영의 종합 성적표라고 해가지고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판단 지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익성 지표이기도 하지만 또 성장성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있어야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가장 워런 버핏이 중요시하는 지표 자체가 ROE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워런 버핏은 ROE가 높은 종목들은 정말로 탐욕스럽게 주식을 매수할 정도로 ROE의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전히 그렇게 현재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ROE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관해야 될 부분 자체는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한 순이익만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의 순이익이라는 자체가 영업활동 외에 순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뭐 자회사 지분을 매각한다든가 부동산을 매각한다든가 그렇던 일시적인 나타난 한 차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일회성 단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빼고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순이익을 가지고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자체가
사용을 해야 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ROE 자체는 정기예금 이자율 성격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다고 좀 말씀드렸고, 워런 버핏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저는 자기 자본이익률이 연평균 15% 이상 되는 종목만을 매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부분 자체 이제 미국의 자기 자본이익률이 현재 지금 과거에 50년 동안 약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정도는 평균 수준이고 15% 이상이 되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ROE가 아니라 꾸준하게 최소한 5년, 10년 동안 자기 자본이익률이 평균 15% 이상 되는 종목을 워런 버핏이 선호를 한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와 관련된 부분. 자, 우리나라의 시장 자체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주가가 못 간 이유를 좀 설명해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착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자체 ROE 추이입니다. 보시면 ROE 추이 자체를 본다 한다면 막대 그래프 자체는 외국인 비중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나타나는 분홍색 자체는 ROE 자체의 어떤 추세 변화를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보시게 되게 된다면 워런 버핏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가 제가 이때였다고 그랬죠. 자기 자본율이 가장 높을 때 워런 버핏이 들어왔다는 자체, 결국 즉 워런 버핏도 우리 시장에 ROE가 가장 높을 때 들어왔다가 결국은 ROE가 떨어진 시점에서 이때 팔았다고 그랬죠. 알려지기로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장에 약 1,000억 정도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포스코만 남겨놓고 다른 주식들을 다 팔고 나간 시점이 2010년도에 팔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 ROE 자체가 뚝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워런 버핏이 2010년도에 1/4분 정도에 투자했던 주식을 다 해소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죠. 그리고 잠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ROE가 회복이 좀 되면서 이때 종합주가 지수가 2,200 정도까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 지속적으로 지금 ROE 지표가 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비중도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분 자체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결국은 워런 버핏처럼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지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시장이 상승해서는 ROE 지표 자체가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ROE 지표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제가 표를 보겠습니다. 이들 내용 자체는 결국은 상장 기업한테도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자, ROE가 5% 되는 기업하고 그다음에 30% 되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가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즉 ROE 지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표를 보여야 된다면, 결국은 ROE 지표 자체는 자산으로 따지면 자본의 증가로 나타나는 거죠. ROE 지표가 5% 정도 되는 종목은 각 5년 기준으로 5년 단위, 5년 이후에 약 1조 원 정도의 자본 총계 자초가 1조 2,763억이니까 12.7% 증가되는 반면에, 자기 자본이익률이 30% 된 기업은 1조 원대에서 5년 이후에 약 3조 7천억 정도, 즉 약 270% 정도까지 증가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가치의 증가거든요. 즉 가치의 증가가 5%짜리는 거의 없는 반면에, 자기 자본 이익률 자체가 높은 종목들은 급격하게 증가된다.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주가 상승 여력이 기업의 가치 자체가 빠르게 증가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표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부분 내용들인데,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입니다. 2010년도 이후에 평균 기준에서 약 13% 이상 되는 종목들을 제가 뽑아봤는데, 평균적으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 꾸준하게 5년 동안 10% 이상 되는 종목 중에서 주가가 빠진 종목은 거의 한 종목도 없습니다.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꾸준하게 10% 이상 안정적으로 증가되는 종목들이 표를 보시다시피 주가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조금 전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5%밖에 안 되는 종목들에 대한 주가 하락률입니다. 대표적으로 업종으로 따지면 증권업종이죠. 증권업종의 자기 자본율이 평균 지금 4, 5%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약간 실적이 좋아서 올라왔지만은 나머지 개별 종목들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종목들입니다. 다 자기 자본율이 평균 지금 5% 미만이죠. 즉 정기예금 수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주가 상승률도 더디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주가 상승률 자체도 상당히 부진하다. 즉 ROE 지표 자체가 여러분 투자 결정에 장기 투자하신 분한테 얼마만큼 수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가 결국 ROE 지표의 투자 판단 지표의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원칙입니다. 주주 수익이 높은 기업에 투자라는 겁니다. 주주 수익이라는 자체는 순이익에서,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분할상환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주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그냥 단기 순이익만을 계산합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라는 자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남아있는 돈이거든요. 워런 버핏은 그 부분과 그다음에 분할 상환금을 더하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빼라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은 뭐냐? 예, 향후에 기업이 투자를 할 때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어떤 그 유형 자산 쪽에 어떤 기계 관련된 어떤 설비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빼라는 겁니다. 즉, 이 부분 자체는 결국 마이너스 요인이 이제 뺀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싫어하는 종목이 자본적 지출이 많은 기업들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기업이 성장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부분 자체가 자본적 지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소재 관련, 산업재 관련 섹터들은 워런 버핏이 싫어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뭐 좀 이야기하는 간단하게 주당 순이익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약간의 어떤 단기 순이익에서 그렇다 자본적 지출을 뺀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EPS로 좀 주당 순이익으로 나타나는데 EPS가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이 주주 가치가 그리고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EPS가 꾸준히 증가되는 종목을 찾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주가가 웅진 코웨이처럼 주가가 상승을 한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재무적인 요소 중에서 워런 버핏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자, 매출액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그다음에 판매와 일반 관리를 빼게 되게 되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영업이익은 결국 그 제품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그 회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높으면 단가 하락 압력이 없으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 자체가 꾸준히 전개되는, 즉 불황이 닥쳐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들은 가장 업종이 불황이 닥칠 때 가장 먼저 부도가 나고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펜테긴 퀴리틀 같은 경우 과거에 휴대폰 단말기 회사 중에서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낮았거든요. 가장 먼저 회사에서 시장에 도태됐고 최근에 STX 페노션 같은 경우도 과거에 조선업황이 좋을 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영업이익률이 평균 12% 정도 될 때 STX 페노션을 중심으로 한 STX 그룹의 영업이익 자체는 2%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조선업황이 안 좋으니까 결국 영업이익 낮은 기업이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측면에서 영업이익 자체는 결국은 그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나타나는 거고 영업이익률이 가급적 취약하고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면 나타날 겁니다. 2011년도에 영업이익률이 2010년도에 12%대였고 2011년도에는 8%대였고 그다음에 3%, 그다음에 결국 작년에는 마이너스까지 성장을 한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자체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업황 자체가 불확실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시장에서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상장회사와 관련된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것도 조금 전에 이제 ROE 지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부진 요인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에 대한 영업 이익률입니다. 조금 전에 표를 보시다시피 2010년도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작년에 지금 5.6입니다. 5.6인데 거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자체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금 경쟁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조금 전에 개별 기업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시장에서는 6.6% 정도까지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인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작년보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 자체가 어려운데 이 정도로 현재 가이던스 2015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가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작년의 실적으로 본다면 올해 영업이익 자체도 높아봐야 6% 정도밖에 6% 정도 전후가 되면 될 건데 상당히 현재 시장의 기대치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가이던스 기준에서 현재 실적이 잡아지는 종목들은 충분히 향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진행함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현재 유가 하락과 관련된 산업적 섹터 관련죠.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건설 관련 섹터들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여건 자체가 안 좋은데 작년보다 실적을 높게 잡았다는 관점에서 그렇던 부분들을 최근에 일부 증권사 쪽에서 우려 섞인 올해 실적도 상당히 비관적이지 않겠는가 그것도 전망이 있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사내유보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돼서 작년부터 이제 사내유보금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정부 측에서 배당 합박이라든가 그다음 투자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라든가 그런 압박이 정해되고 있는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일단 사내유보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즉 회사가 남긴 자금을 가지고 재투자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이익을 생산적인 쪽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사라는데 만약에 그 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많이 갖고 있고 투자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면 그런 기업들을 사지 말라는 겁니다. 즉 투자를 해서 수익을 못 낼 것 같으면 주주들한테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환원해 주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작년부터 정부에서 기업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국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하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다든가 주식 자사주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확대 정책이 나오게 된다는 종합주가지수가 좀 충분히 기업 실적을 안 좋다 한다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워런 버핏도 산호의 유보금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재 가치 구성 요소를 제가 오늘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내재 가치는 이제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조금 전에 이제 뭐 기업 요소, 경영 요소, 그다음 재무 요소,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내재 가치가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매매를 못 하는데 자, 내재 가치라는 부분 자체는 크게 보면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와 무형 가치가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여러분 PBR 지표로 나타나 있는 거고 수익 가치는 그다음에 PER이라든가 ROE 지표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무형 가치는 뭐 CEO의 또 경영 능력이라든가 뭐 코카콜라의 상표권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뭐 브랜드 가치라든가 그랬던 부분들 또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 농심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능력 자체도 이제 무형 가치로 좀 포함이 되는데 우리 무형 가치 같은 경우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은 자산 가치라든가 수익 가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HTS 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워런 버핏이 생각하고 있는 내재 가치라는 것 자체는 자산 가치, 수익 가치, 그다음에 성장 가치, 예약 프랜차이즈 가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재 가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충분히 주가가 낮은 수준까지 내려갈 때 주가를 매수하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생각하고 있는 내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조금 전에 자산 가치라든가 수익 가치가 아니라 배당 할인 모형을 적용을 합니다. 윌리엄스가 고하는 어떤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미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계산해 가지고 현재 이자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즉 이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워런 버핏 배당 할인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미래 수익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을 해야 되겠죠.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적정 주가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경기 방어적인 종목들입니다. 경기 불확실한 종목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예측되기 어려운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조선업종이라든가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에 경기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죠. 그거 자체는 미래 현금 흐름 자체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 대부분 다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고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즉 미래 실적이 예측되지 않는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이 내재 가치 부분 자체는 제가 적정 주가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부분 자체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재 가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만 좀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SS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 자체는 이 부분 가지고 언급해서 들었었죠. 조금 전에 ROE가 관련해 가지고 ROE 내재 가치 대비해서 내재 가치 지나치게 성장성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랬던 부분들입니다. 삼성 SDS가 주가가 지금 40만 원대에서 보게 되면 삼성 SDS가 PBR이 4.4배 40만 원대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40만 원대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시가총액이 거의 30조입니다. 31조 원이었고 삼성 SDS의 올해 자본 총계가 4조 2천억입니다. 즉 나누게 되게 되면 PBR이 당시에 약 9배입니다. 지금은 이제 떨어져서 지금 4.4배까지 떨어져 있는데 PBR이 9배라는 것 자체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무려 제가 9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랬었죠. 결국은 주가가 23만 원까지 빠르게 PBR이 워낙 높고 성장 프리미엄이 반영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은 PBR이 높은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내재 가치 측면에서 비싸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재 가치를 여러분들 판단하시게 되면 성장성이 주가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못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PBR과 ROE 관계를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된다면 충분히 개인 투자가들도 이 분석만 표를 좀 분석을 해본다 한다면 여러분들 주가가 얼마만큼 성장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또 종목들을 피하게 된다 한다면 조금 전에
당장 여러분들 계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또 위험 속에서 벗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좀 더 부분들은 나중에 좀 얘기 좀 하도록 할 거고, 자, 워런 버핏의 한마디를 전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신과는 달리 주식시장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즉, 알고 열심히 하게 되면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레전드에게 듣는다 계속 이어집니다. 마켓 2막 1장으로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